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런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본인께서 암 치료를 하고 계신데 최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기를 잘 챙겨 먹고는 있는데 그래도 근육량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고 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다 보니까 그럼 보통 운동하고 먹는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백질 농축 분말이 조심스러워서 먹어도 될지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일단 암을 치병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근육의 소모량이 많죠. 그 이유는 이 암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을 혈류로 보내서 염증을 유발시키는데 그때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면서 몸이 더 빨리 칼로리를 소모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 몸의 근육은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암세포가 성장할 때 아미노산을 먹고 활용하기 때문에 근감소와 체중 감소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근육을 빼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암세포와 싸우는 정상적인 세포에게 또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차차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저도 그 이야기를 직원에게 듣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결론은 전문가들마다 판이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암 환자에게 단백질은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근육을 유지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생기는 이 손상된 세포 조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합니다. 추가로 단백질은 항체와 백혈구와 같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면서 신체에 에너지를 제공하죠. 그래서 만약 항암 치료로 인해서 입맛도 없고 너무 단백질 섭취량이 낮아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단백질 보충제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파우더로 된 단백질 보충제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는데요. 일단 섭취량에 비해서 소화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양을 먹으면 몸에서 단백질이 어느 정도 보충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섭취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식단에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있는데요. 단백질 보충제를 몇 끼 혹은 하루에 본인이 생각되는 대로 꾸준히 섭취하는 건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보충제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 질소 노폐물이 쌓여서 이를 해독하려다 보니까 혈중 단백 분해 효소 수치가 올라가거나 신장에 무리를 주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통풍, 신부전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호주 연구팀이 스테로이드 성분 단백질 보충제가 성기능장애나 피부 괴사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선택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잘 판단하시고 섭취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백질을 식단으로 잘 섭취하고 계신다면 굳이 보충제로 섭취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치료 중에 도저히 음식 섭취가 어렵고 회복 중에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꾸준히 섭취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 선택해야 하는 단백질 보충제의 종류도 있었는데요. 비타민, 미네랄 또는 크레아틴이 첨가된 단백질 가루는 피하셔야 합니다. 또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완두콩, 계란으로 만든 비유제품 단백질 분말을 추천합니다. 유청에 민감하신 분들은 글루타민 단백질 보충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성분표를 좀 꼼꼼히 보시고 혹시 알레르기가 있지는 않은지 맛을 내기 위해 바닐라나 초콜릿 향과 같은 이런 합성 향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보존기간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셔야겠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백질 보충제가 단백질 섭취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포화지방이 적은 육류를 통해 그리고 생선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보충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섭취보다는 띄엄띄엄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드셔야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병원을 가면 혈액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면서 신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크레아티닌이라는 것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데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신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면 콩팥에서 노폐물이 잘 걸러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는 단백질 보충제 섭취를 좀 중단하시고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오기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이 모든 음식은 양날의 검처럼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